여러분,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여인.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정말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잠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장희빈. 이게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성은 장씨, 이름은 희빈.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희빈은 이름이 아닙니다. 직책입니다. 후궁 서열 1위에게 붙는 명칭. 그러니까 장희빈이라는 이름 안에는 궁녀에서 후궁 서열 1위까지 올라간 드라마틱한 인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본명은 뭘까요? 장옥정입니다. 오늘은 장옥정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조선의 왕비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달빛 방송 조선야담의 티처윤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장희빈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노비의 딸이 왕비가 된 날입니다. 먼저 장옥정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역관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고 중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옥정은 처음부터 왕비 후보와는 거리가 한참 먼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치명적인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노비의 피가 섞였다는 이야기. 사료마다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소문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한번 퍼진 말은 사람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말이 붙으면 떼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이 여인에게 다른 무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옥정,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조선왕 조실록에 외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된 여인이 장희빈 단 한 명입니다. 그것도 실록에, 공식 역사서에. 그런데 진짜 무기는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눈치가 빨랐고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업신여기는지, 누가 자신을 이용하려 드는지 그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어냈던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에 더해 타인의 마음까지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궐은 바로 그런 능력이 진짜 무기가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린 장옥정은 궁궐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어머니가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궁녀.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인이 한정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누군가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잠깐 빛을 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곳. 특히 출신이 애매한 여인에게는 더욱 냉혹한 공간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태생이 다르다. 감히 어디까지 올라가겠느냐. 그런 말들이 궁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오갔을 겁니다. 그런데 장옥정은 그 무시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았습니다. 보통 신분이 낮은 사람은 먼저 몸을 낮춥니다. 그래야 덜 다치니까요.
하지만 장옥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방짐으로 보였고, 누군가에게는 불온함으로 보였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강렬한 매력으로 보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조선 19대 왕입니다. 혹시 숙종이 누군지 바로 안 떠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경종의 아버지, 그리고 영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로 치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14살의 왕위에 오른 인물인데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고 절대 만만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감각이 날카로웠고 왕권 강화에 집요했습니다. 신하들이 조금만 선을 넘으면 전국 전체를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국, 조정을 통째로 갈아엎는 그 정치가 바로 숙종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부드러워 보여도 속은 매우 냉정한 왕. 그런 왕이 한 여인에게 깊이 끌렸다는 것. 이 지점부터 장옥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연애담이 아니라 조선 정치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1680년 무렵 숙종은 장옥정을 보게 됩니다. 궁녀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장옥정. 그런데 왕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왕 앞에서 지나치게 떨지도 않았고 억지로 아양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적어도 두려움을 감출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왕 주변에는 맞춰주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왕이 옳다 하면 옳다 하고, 왕이 웃으면 함께 웃고, 왕이 화내면 모두가 숨을 죽이는 사람들. 그런데 장옥정은 자신을 완전히 지우지 않았습니다. 또렷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기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왕은 가장 높은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시선을 피하지 않는 사람. 숙종에게 그것은 매우 드문 경험이었을 겁니다. 결국 왕과 궁녀 사이에 승은이 이루어집니다. 승은을 입은 궁녀는 더 이상 일반 궁녀가 아닙니다. 기회를 잘 잡으면 왕의 공식 후궁이 될 수 있는 자리. 장옥정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궁궐에서 사랑은 언제나 정치가 됩니다. 왕이 한 여인을 특별히 본다는 것은 곧 누군가에게 위협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 아들이 신분 낮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명성왕후가 당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만약 그 괴물을 받아들이면 국가의 화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이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에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서인과 남인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서인과 연결된 인물이었고 장옥정 주변에는 남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어머니의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장옥정은 궁에서 쫓겨납니다. 왕이 그토록 사랑했는데도 왕의 어머니 앞에서는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왕의 눈에 들며 인생이 바뀌는 듯 했지만 다시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궁 밖에서 사람들은 분명 수군거렸을 겁니다. 봐라, 역시 태생은 어쩔 수 없다.
잠깐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달라질 줄 알았느냐? 그런데 장옥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정말로 다시 찾아옵니다. 1683년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옥정을 막아섰던 가장 큰 벽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쫓겨난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사람, 숙종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숙종이 장옥정을 그리워한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승은을 입은 궁인을 민가에 그대로 두는 것은 민망합니다. 왕실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자신은 왕비라는 자신감. 그렇게 장옥정은 쫓겨난 지 5년 만에 궁궐로 다시 돌아옵니다. 숙종은 크게 기뻐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왕의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돌아온 장옥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궁 밖으로 밀려난 시간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아는 여인, 어떻게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지 아는 여인, 둘의 사랑은 다시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왕비 인현왕후가 직접 장옥정을 불러 회초리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였다. 왜였을까요? 장옥정이 인현왕후를 대놓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부르면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는 덕스럽고 착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현왕후가 직접 회초리를 든 겁니다. 장옥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한 장면이 잘 보여줍니다.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장옥정, 점점 오만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88년 장옥정이 아들을 낳습니다. 숙종의 아들, 훗날 경종이 되는 아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자가 태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숙종이 즉위한 지 무려 15년 만에 얻은 첫 아들. 숙종은 곧바로 이 아이를 원자, 왕위를 이을 첫 번째 후계자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당연히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신하들이 외칩니다. 아니되옵니다. 왕비 인현왕후에게서 적자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어찌 후궁의 아들을 서둘러 후계자로 세우느냐고. 하지만 숙종은 말을 꺼낸 지 단 하루 만에 밀어붙여 버립니다. 단 하루. 그리고 숙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실로 종묘사직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 하루인들,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모로 군림할 수 있겠는가. 왕이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왕비를 저격한 겁니다. 조정이 뒤집어집니다. 신하들은 울며 말렸습니다. 왕비를 패하는 일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것이 3년 전 꿈 이야기였습니다. 인현왕후가 3년 전에 이런 꿈을 꿨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대왕이 나타나서 장옥정은 아들도 복도 없어서 나라에 이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는 꿈. 숙종은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 꿈이 틀렸다. 장옥정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것은 왕비가 투기한 증거다. 신하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옥정이 오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궁녀 출신의 후궁이 왕비가 된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건, 노비의 피가 섞였다는 말로 조롱받던 여인, 궁에서 쫓겨났던 여인, 태생 때문에 절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 비웃음 받던 여인, 그 여인이 조선의 왕비가 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멀리서 바라보았을 궁궐, 그 안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서 있어야 했던 소녀, 그 소녀가 이제 그 궁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장옥정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해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보지 못한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왔다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궁궐은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 가장 많은 적이 생기는 곳, 더구나 장옥정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린 자리에 올라섰고 많은 이들이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비가 된 그날은 승리의 완성이면서 동시에 더 큰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장희빈은 정말 그저 욕심 많은 악녀였을까요? 태생이 약점이었던 사람, 가문이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오직 아름다움과 총명함, 그리고 기회를 붙잡는 집요함으로 왕비 자리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것을 단지 욕심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높이 올라갔기에 기억되고 너무 처절하게 무너졌기에 잊히지 않는 이름. 그래서 장희빈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왕비가 된 장희빈이 어떻게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폐위된 인현왕후는 궁 밖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5년 뒤 숙종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내려가고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장희빈의 처소 병풍 뒤에서 충격적인 것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화살이 꽂혀 엉망이 된 초상화 한 점.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다음 편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